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롭고 다채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밤방곡곡이란 브랜드가 탄생했는데요. 지자체에서 신청한 자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익숙한 명소하고 잠재력 있는 소도시 자원을 고루 선정해서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밤방곡곡 중에서 수도권하고 강원도의 멋진 야경 명소 12곳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아름다운 야경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야경 명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밤방곡곡 100. 첫 번째는 세빛섬하고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입니다. 세빛섬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야경은 역시 노을과 같이 즐기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세빛섬은 이런 멋진 노을과 함께 환상적인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회사 퇴근하고 세빛섬에 가면 서서히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도 볼 수 있고요. 버스킹 공연을 보고 나서는 한광위로 저무는 노을을 보면서 힐링하실 수 있습니다. 세빛섬은 솔빛섬, 가빗섬, 세빛섬의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빗섬 쪽에서 노을이 가장 잘 보입니다. 노을을 감상하셨으면 이번에는 반포대교에서 쏟아져 내리는 달빛 무지개 분수를 보러 가셔야 하는데요. 서울 한강만이 가지고 있는 넓은 강풍 전체를 연출하기 위해서 반포대교 구간에 음악에 맞춰서 불을 분사하는 무지갯빛 야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화려한 달빛 무지개 분수를 보면서 힐링하시더라고요. 무지개 분수 가동 시간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을 보시고 어느 정도 어두워졌을 20시 혹은 20시 30분에 더 예쁜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노을도 보고 화려한 달빛 무지개 분수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세빛섬과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남산 서울타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1,000원, 어린이 16,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는 서울을 대표하는 여행지라서 남산 서울타워에 안 가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남산 서울타워는 한류 바람을 몰고 온 각종 예능이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이름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남산 서울타워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세빛섬하고 마찬가지로 노을을 보고 야경을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구름이 조금 많은 날이었지만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은 역시나 아름다웠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에 가시면 역시나 사랑의 자물쇠 하나씩 걸어두고 오시는데 저도 그 여친, 현 아내와 언젠가 걸어놨던 자물쇠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망대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전망대로 가는 길에도 아름다운 미디어 아트로 꾸며져 있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서울의 멋진 풍경을 보고 있으면 금방 올라갑니다. 남산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멋진 야경도 구경하시고 아래쪽에서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식사를 겸해서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야경 명소 남산 서울타워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만 25세부터 만 64세까지는 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덕수궁은 낮에 가도 좋지만 밤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 산책이 가능한 곳입니다. 사실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의 경우는 특별한 일정에 야간 개장을 하지만 덕수궁은 정기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달빛 데이트가 가능한 곳입니다. 덕수궁 하면 돌단길을 걸으면서 데이트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데 낮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덕수궁 돌단길을 걷고요. 밤에는 특별한 야경을 볼 수 있는 덕수궁 안쪽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덕수궁의 정전은 중화전인데요. 덕수궁으로 황궁한 고종이 1902년 지은 정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궁궐에 이런 유럽풍의 건축물이 있었나 할 석조전이 있는데 석조전은 고종이 고관 대신하고 외국 사절들을 만나는 용도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언제 가도 달빛 데이트가 가능한 덕수궁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울 빛초롱 축제하고 광화문 광장마켓입니다. 서울 빛초롱 축제하고 광화문 광장마켓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빛축제입니다.
2009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시작해서 연평균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축제인데요. 서울 빗조령 축제하고 광화문 광장 마켓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개최되는데,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세종로공원하고 청계천하고 서울광장까지 서울 시내가 화려한 축제장으로 변신합니다. 빗초롱 축제라는 이름답게 트리하고 빛을 이용한 조형물들이 서울 시내를 아름답게 꾸며주는데, 연말에 데이트하기에도 참 좋고요. 즐길 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활기차게 열어주는 서울 빗초롱 축제하고 광화문 광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DDP입니다. DDP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이팔 하나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DDP는 꿈꾸고 만들고 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대문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DDP는 2014년 3월 21일 개관했습니다. DDP는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는데, 이른 새벽부터 밤이 저물 때까지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해서 곡선과 곡면, 사선과 사면으로 이루어진 특유의 건축 언어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이음매 없이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는데, 이런 멋진 건축물에 미디어 아트로 화려하게 수를 놓아서 더 멋진 공간이 됩니다. 멋스러운 건축물하고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조화롭게 아름다운 DDP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야경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김포 라비니체입니다. 라비니체는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810호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라비니체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해서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수로와 함께 아름다운 건물들이 줄지어 있어서 정말 마치 해외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입니다. 라비니체는 한강중앙공원에서 수변 산책길을 따라서 이어지는데, 한강중앙공원은 짙은 녹음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원에는 음악 분수도 있어서 앉아서 음악 분수를 보면서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수변 산책길을 따라가다 보면 라비니체가 나오는데요. 라비니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 금빛 수로에 떠다니는 문보트입니다. 문보트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1인 2만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수변 산책길에서 라비니체를 조금 더 특별하게 보시려면 중간에 있는 다리에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산책로에서 보는 풍경과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비니체에서는 화려한 야경을 보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주변 상가에는 시원한 맥주를 마실 곳들도 많고요. 생활소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많아서 쇼핑과 함께 힐링타임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수변 산책로와 함께 쇼핑하고 식사까지 가능한 라비니체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행주가 예술이야입니다. 행주가 예술이야는 행주산성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5번 길 89로 찾아가시면 되고, 입장료는 없습니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이룬 역사적인 현장인데요. 한강을 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행주산성 전체 둘레 길이는 약 1km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열리는 야간 축제가 행주가 예술이야입니다. 행주가 예술이야는 특정 기간에 축제가 열리는데요. 3월에서 10월까지는 둘째, 셋째 주 토요일에 야간 개장을 해서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야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멋진 야경과 함께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까지 볼 수 있는 멋진 곳이니까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천 야경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계양장과 차이나타운입니다. 계양장과 차이나타운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32번 안길 2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계양장하고 차이나타운은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여행지가 아닐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계양장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양장은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그 덕분에 거리 전체는 하나의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계양장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선은 1883년 외세의 강압에 의해서 개양되면서 인천은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은 수탈을 위한 방편으로 은행하고 회사, 별장, 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세웠고요. 그런 건축물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계양장에서 인천역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차이나타운이 나오게 되는데, 밤의 차이나타운도 정말 아름다우니까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센트럴파크하고 수상레저입니다. 센트럴파크와 수상레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송도는 일몰부터 시작해서 야경까지 코스로 보면 좋은데 이곳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공원인데요. 센트럴파크의 높은 건물들이 정말 멋진 야경을 만들어줍니다. 야경만 해도 아름다운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라베니치와 마찬가지로 이런 해수로를 따라서 달 모양을 한 문보트들이 떠다녀서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문보트를 타는 사람들은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좋고 문보트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문보트가 멋진 풍경을 만들어줘서 좋고요. 센트럴파크에는 산책정원, 조각정원, 생태자연학습공간, 테라스정원 같은 여러 공간이 있는데 물길 양쪽으로 산책길이 있어서 데이트 코스로 끝내주는 곳입니다. 높다란 빌딩 숲들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주고요. 문보트 같은 수상 레저도 즐길 수 있는 센트럴파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트라이보울입니다. 트라이보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센트럴파크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나오는 곳입니다. 트라이보울은 2010년 한국 제2의 항구도시 인천에서 개최된 인천 세계도시 축전을 위해서 지어진 기념관인데 트라이보울이란 이름은 세계를 뜻하는 트리플하고 그릇을 뜻하는 볼의 합성어인데요. 그 이름처럼 아래면이 매우 좁고 윗면이 아주 넓은 둥그런 형태의 그릇 3개가 부드러운 곡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라이보울은 동글동글한 모습이 DTP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트라이보울은 센트럴파크와 같이 가시면 좋은 곳이니까 꼭 같이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야경 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11번째는 원주 나우라쇼입니다. 나우라쇼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금산길 12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강연관광지 안에서 즐기는 특별한 야간 공연입니다. 강연관광지 나우라쇼는 야간 경광 조명하고 미디어 파사드, 음악 분수, 레이저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디어 파사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폭 250m, 높이 70m의 자연 암벽에 12개의 대형 빔 프로젝터하고 7대의 레이저를 활용하고요. 음악 분수는 최고 60m까지 쏘아 올리는 물줄기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운영기간은 2024년 4월 20일 토요일부터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까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진행되고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우라쇼 공연은 강연관광지 나우라쇼 광장에서 진행되는데요. 20시 30분부터 1회 50분간 공연하고 있고요. 야간 코스를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야간 경광 조명하고 고퀄리티 미디어 파사드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나우라쇼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비는 화살로 구덩이를 죽여서 새끼 꿩들을 구해줬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선비는 마지막 12번째는 원주 별마로 천문대입니다. 별마로 천문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7,000원, 어린이 5,000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별마로 천문대는 워낙에 인기가 좋은 곳이기도 해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예매하는 곳은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별마로 천문대는 별과 마루 그리고 고요한 로의 합성어로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구비구비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별마로 천문대가 나오게 됩니다. 별마로 천문대는 영월하면 떠오르는 영화인 라디오스타의 촬영지이기도 한데요. 예약한 시간에 별마로 천문대에 가면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가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멋진 길을 따라서 천체 투영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늘처럼 생긴 동그란 천체 투영실에서 실제로 별자리를 보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천체 관측실로 이동해서 실제로 천체를 관찰하게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천체 관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별마로 천문대에는 천문대뿐만이 아니고요. 미디어 존도 갖춰져 있어서 예쁜 사진 찍기에도 좋고 카페도 있어서 사진 찍고 잠시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반반곡곡 100에서 서울하고 경기 그리고 인천, 강원도의 야경 명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 반반곡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URL을 달아두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즐거운 야간 관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의 야간 명소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해당 영상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